자, 이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쭉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차량이 얼마나 이제 허벅지 신공으로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거리가 77.7km인데 그동안을 이렇게 손을 한 번도 대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구간이라든지 아까 같은 램프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진으로 쭉 뻗은 88대로나 혹은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진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대단하죠.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그것도 높은 녀석이 들어가 있고,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이렇게 또 자동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 HDA2에서 이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현재 기술력 자체는 손을 잡지 않고 사실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느낌은 있어요. 여기 되게 무서운데, 와, 여기 빠져나간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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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지금 손 이렇게 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와, 진짜 잘 빠져나간다. 와,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와, 대박. 우와, 여기도? 우와, 대박. 와, 횡지가 최소 0.2G, 0.3G 정도는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한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덕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게 원래는 작년에 이제 EV9이 나오면서 HDP라고 하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3단계, 그게 들어가야지 사실은 작년에 딱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됐죠. 아직도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HDA2만 해도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오토파일럿 저리 가라예요. 물론 오토파일럿에 강력하게 차선을 물고 달리고 절대로 차선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느 정도가 횡지값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풀어버리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잘한다. 아까같이 그 되게 굴곡진 부분, 그것도 시속 80km의 속도로 그렇게 돌아 나가는데 차선을 거의 놓치지 않고, 진짜 잘하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FOB라고 하죠. FOB 맞나? POV, 퍼스널 머시기 뷰, 그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장비도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인스타 360에서 나온 고 S3인가? 되게 조그만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붙여서 달리면은 마치 제 시선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같이 제가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몇 킬로야? 거의 10km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해가지고는 제가 한 번도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았죠. 그리고 차선 변경도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다라고 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EV3의 주행 리뷰를 찍을 거고, 대규모로 EV3를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미디어 분들이 타고 계신데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 이상입니다. 좀 놀랬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이 에이다스 말고도요,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 테슬라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테슬라 밖에 탈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안 좋든 실내 마감이 안 좋든 혹은 실내 편의 장비가 안 좋든 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파워트레인이나 제로백, 필요도 없는 제로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막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전기 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정말 많이 나와서 오너분들의 선택지가 진짜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EV3 같은 차량들이 득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얘가 204마력이에요.
토크가 아마 한 300Nm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파워의 전기 차량이라면 사실 기존에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나가고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되게 공교롭게 EV6를 타고 왔어요. 이거 차량을 이제 리뷰를 하려고 오는 차량을 기아 EV6 차량을 타고 왔는데,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지금 이게 적응형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댐퍼가 좀 굉장히 큰 주파수, 그러니까 큰 굴곡이 있는,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큰 주파수거든요. 그런 대역폭에 대응할 수 있는 댐퍼, 그게 이제 어퍼 구간인데, 그것과 밑에 부분에 있는 또 모듈, 그 두 가지 모듈이 이렇게 같이 안쪽에서 유체가 움직이면서 그 댐퍼의 세팅 자체를 아래쪽은 낮은 주파수 대 다다다다다닥 움직이는, 그리고 위쪽은 쿵쿵 하고 넘어가는 그 주파수,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안에 있는 유체가 잘 흘러가서 그 주파수에 대응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과 댐퍼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EV6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EV6의 숏바디 버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엄청나게 큰 굴곡을 훅 넣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00km로 바꿨죠? 100km로 바꾸고 앞차가 좀 늦게 가서 자동 차선 변경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좋아도 주변 이 상황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 차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되게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런 곳에서 사실 왜 이래? 뒤에 차가 빨리 온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차가 빨리 달려오는 것 같아. 그러면 위험을 감지해서 자동 차선 변경을 이제 취소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속도에서 고속도로에서 보통 차로를 변경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심자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죠. 많죠 지금도. 근데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이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이렇게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좀 덜하다는 거죠. 물론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행 보조장치일 뿐이고, 그리고 주행을 보조해주는 보조장치일 뿐이지, 진짜 이걸 갖다가 자율주행이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아시죠?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허벅지 신공으로 차량을 돌아다닐 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뭐랄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톨게이트 구간이 되면요 풀어버리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풀진 않는다, 속도를 줄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로 변경, 자동 차선 변경 기능만 꺼지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죠. 그 영역소 통과했다는 그런 거, 우리나라 실정에 되게 딱 맞는 클러스터를 갖고 있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선을 가야만 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내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제가 지금 계속 1차선을 가는 이유는요, 오른쪽에 약간 큰 차량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제 뒤쪽에는 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1차로로 가면서 칸만 딱 따라잡고 오른쪽으로 자동 차선 변경으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잘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씀해주세요. 깜짝이야 임마, 햇살 마, 깜짝 놀랐네. 음성 인식 기능이 오픈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이고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 제가 지금은 차량의 좀 느낌도 느껴보고, 이런 진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전체적인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에이다스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주행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진짜 차 좋다. 차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일단 저는 EV3와 캐스퍼 둘 중에 무엇을 구입할까 거의 확정은 했는데요, 차를 살지 말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차를 굳이 세 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도 지금 탈 수가 없는 지경이라 다른 차량들을, 리뷰하는 차량들을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쟁여놓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차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근데 에스퍼 일렉트릭도 타봐야 알겠지만, 일단 EV3 같은 차량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도 좋고, 특히나 얘가 내부 V2L이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내부 V2L이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81.4kWh의 배터리를 외부로 빼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아이오닉 5로 벌천포에 가가지고 완전히 노지 캠핑을 했을 때도 그때도 아이오닉 5 71.6kWh였어요. 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 돌았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진짜 막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놓고 하루 종일 고기 구워 먹고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에어컨 켜놓고 자고 그런데도 에너지가 남았는데 얘는 이 조그만한 차량에 81.4kWh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양으로만 따졌을 때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이 안정감이요 어마무지해요. 앞에 제네시스 왜 이렇게 안 가지? 자동 차선 변경. 진짜 잘한다. 얘 진짜 승차감 좋네요. 이렇게 고소 안정성도 얘가 이제 조금 바디가 짧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5m 정도 되는 4.5m보다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얘가 XC40이나 C40 리차지 이런 친구들보다도 짧은 아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짧게 되면은 조금 고소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CCNC 플랫폼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 끝에 구동계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에너지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어라운드 뷰가 계속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요소들 내 주변에 내가 이제 굳이 고개를 내밀고 보지 않아도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죠. 단순하게 이 차량의 ADAS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ADAS는 물론 굉장히 잘하니까 잘하는 것 플러스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라든지 뭔가 특별한 요소들이 있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HUD가 들어가 있는데 HUD도 EV6, EV9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선명한 그 HUD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통풍 시트 버튼, 열선 시트 버튼, 메모리 잠금 기능들, 메모리 기능이죠.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만듦새도 너무 좋고 대박인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캐스퍼 일렉트릭 차량을 이제 또 보고 왔었어요.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근데 그 차량을 보면서 역시 가격이 싸다 보니 실내 인테리어에다가 많은 돈을 들이지는 못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EV3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이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훨씬 비싸기는 합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EV3를 너무 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진 못해요. 꽤나 비싼 가격이죠. 요 정도 되면은 한 4,500 정도에다가 이제 지자체 보조금, 국고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편의 장비들이 EV9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전기차로 내세우고 있는 플래그십 SUV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거의 모든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거죠.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옵션이 다 들어가서 좋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작은 차량들에서는 좀 빼는 경우가 많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충이고 풀옵충이거든요. 모든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좀 옵션을 다 집어넣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션을 완전히 싸그리에다 집어넣은 소형 전기 SUV, 이게 CUV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얘가 심지어 어떤 부분까지 들어가 있냐면 기아 전기 플래그십인 EV9에 들어가 있는 그 메쉬형 헤드레스트 있죠? 여기 뽑아놨구나. 이런 메쉬형 헤드레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 그냥 수준 자체가 말만 준 소형급? 사실 옵션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사양이에요.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모든 옵션들이.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만들어놨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평평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놓고 일렉트릭 오피스로 쓸 수 있어요. 저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니 많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 같고 역시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발이 EGMP 플랫폼인데 처음으로 이제 전륜발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시스템을 빼고 400V 시스템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기아 연구원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ICCU에 대한 이슈가 좀 요새 많고, 이게 800V, 400V 전력의 입출력을 전부 다 관장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구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EV3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ICCU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한데 400V 시스템이라서 마진 값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 마진 값이 높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죠. 자동차선 변경, 승차감 너무 좋다. 승차감이 좋아서 정말 모델 Y를 버리고 사고 싶은 차량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델 S 플레드는 사실 좀 대체제가 없기는 해요. 그 정도 급에 그 정도 가격대에 좀 승차감이 별로 안 좋고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가격대에 1000마력이라고 하는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차량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에어 서스펜션을 또 높낮이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고, 생긴 것도 예쁘고, 저는 모델 S 플레드 생긴 게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S 플레드는 좀 갖고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10테라플롭스짜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빠릿빠릿하고, 테슬라는 또 이것보다는 좀 더 빠른 AP를 또 채택해가지고 인포테인먼트를 바꿀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거나 모델 S는 아직까지는 갖고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데, 모델 Y는 진짜 승차감도 너무 안 좋고 외관에다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진짜 모델 Y는 좀 팔아버리고 싶거든요. AP도 너무 느리고 업데이트도 안 돼요. 이제 신형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인텔 아톰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모델 Y는 팔아버리고 사고 싶은 차량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EV3도 사고 싶고, 모델 3 하이랜드? 그 녀석으로 한번 가볼까도 고민도 했었고. 근데 이제 모델 Y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또 모델 Y 오너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타기가 너무 좋아요. 막타기. 그러니까 SUV 폼팩터죠. 승차감은 똥이지만 그래도 많은 적재 공간과 내 가족이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뭐 꽤 괜찮은 전비 효율성도 보여주고 있고, 차량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진짜 막 타고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차량이라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면티 같은 것들 굴러다니는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자동차선 변경을 하고 싶은데 뒤에서 미니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저도 2차선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2차선 뒤에서 오는 차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얘가 순간적으로 자동차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놀랬어요. EV3도 놀랬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또 자동차선 변경, 이야 너무 잘해. 짱짱. 어쨌거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그 목 늘어난 면티 막 타고 다니기 진짜 좋아.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성능은 되게 좋고 뭐 괜찮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입기에는 내가 정말 막 포멀하게 혹은 너무나 편안하게 고급스러운 면티로 입는 게 아니라 약간 목 늘어난, 버리긴 너무 아깝고, 아직 제가 테슬라 무료 슈퍼차저를 2027년 동안 쓴다는 그 발목이 계속 저를 잡네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EV3도 되게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아싸리 EV9 쪽으로 갈까도 고민을 했다가 와이프가 EV9을 타고 돌아다니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그러면 EV9도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iX X드라이브 50을 진짜 다시 영입할까? 왜냐면 와이프가 진짜 iX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iX 최근에 보니까 중고차 가격 되게 많이 떨어졌던데 iX를 다시 살까?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고 바우센웨이크스 다이아몬드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들어가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었는데 걔 되게 좋아요. 걔가 가격이 1억 언저리 정도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살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 타이칸도 돌아다니고, 타이칸 터보. 요새 이제 전기차 전성시대는 맞아요. 전기차 시대는 언제 도래합니까? 뭘 도래야, 이미 왔는데. 이미 전기차 시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와, 여기까지 오는데 41.2km를 달리고 있는데 손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제가 진짜 이거 또 자동차선 변경, 여기서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청평 설악 이쪽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선이라 자동차선 변경을 했는데 실선인 걸 어떻게 해? 중간에 실선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해?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운전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빠져나가야 되고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42km 정도 되는 이 곳을 오는 데 있어서 손을 한 번도 안 잡고 오는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페달 3.0을 이제 일부러 써보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와, 아이패드 3.0도 너무 좋고, 지금
적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안정적이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자 봐요, 여기서 액셀러레이터를 딱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 울컥이면서 바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멀미를 좀 덜 유발하죠. 3,000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3,800. 이거를 딱 떼면 분명히 제동력은 굉장히 센데 그 제동력이 조금 불쾌함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기존의 CCNC 플랫폼을 갖고 계셨던 혹은 뭐 옛날 차량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이 EV3에 아이페달 3.0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를 업데이트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는 새로운 모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페달 3.0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바꿔야 된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EV9 같은 차량들 있잖아요. 기아의 플래그십 차량들, 이런 차량들의 거의 모든 기술들을 다 접합시켜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면 후륜 조향도 좀 넣어주고, 방금 들어갔던 아이페달 3.0 같은 것들도 좀 넣어주고, 파워도 조금 더 올려주고, 배터리도 조금 더 늘려주고, 같은 양이 들어가거나 같은 무게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밀도 자체만으로 좀 좋게 만들어주는, 배터리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한 500km 정도 가는 EV9을 600km에서 650km 정도는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지금 에이다스를 통해서 오는 부분을 제가 각 잡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첫 인상, 첫 느낌을 에이다스와 신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승차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량의 완성도도 좋지만 승차감이 너무 좋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이 EV6처럼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전동식 텔레스코픽과 전동식이 아닌 텔레스코픽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단 말이죠. 요새 EV9도 많이 보여. EV9 빠이빠이. 그 외국 사람이 제 그 인스타 피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EV3 디자인을 보더니 와우, 미니 EV9 이러더라고요. 저도 약간 디자인적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아이페달 3.0 체크해봤고, 에이다스 죽이는 거 체크해봤고, 승차감 체크해봤고요. 주행 가속 성능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이따가 좀 여유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울트라 차박킹을 갖고 왔습니다. 울트라 차박킹을 통해서 이 차량으로 차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죠. EV3로 차박이 가능한가,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가, 차량으로서의 완성도나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전기 차량으로서의 완성도, 그리고 저는 이제 4명의 가족이기 때문에 4명의 가족이 전기 차량, 가족 차량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향후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너무 지금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각 잡고 이제 리뷰를 찍을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빠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를 통한 첫인상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 이 차량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에서의 로드 노이즈, 파워트레인에서 나는 소음은 거의 없어요. 뭐 MVH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잡을 수가 없네요. 흡음재를 꽤나 많이 적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소음적인 부분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얘가 전면 쪽에도 이중 접합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조용하게 실생활 주행, 일상주행 영역에서 돌아다닐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지만, 고속주행을 하면 약간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아빠 리뷰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그리고 EV3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도 최대한 빨리 찍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장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에이다스 진짜 좋아.